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는 19세기 후반 시오니즘에서 시작됩니다. 시온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올 구원의 장소로 유대인의 고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국가 수립의 염원을 시오니즘이란 말에 담은 것이죠.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테오드르 헤르칠이 주도하여 세계 유대인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에 유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바젤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건국의 출발점입니다. 이후 이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지만 1904년 헤르칠이 사망한 이후 수그러들게 되죠.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러시아에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이 발생하였고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1914년이 되면 그 수가 9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거의 빈손이었고 누군가의 재정적 도움이 절실했죠. 이때 에드몽 제임스 로스차일드라는 인물이 나타나 팔레스타인에 이주하는 유대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자금을 댔습니다. 에드몽이 산 개척지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점차 이슬람의 도시에서 유대인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고 파리 등 다른 지역의 로스차일드가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로스차일드의 부와 영향력으로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진정한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1차 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5년 10월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오스만 제국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세에 밀리던 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집트 주재 외교관 헨리 맥마흔을 통하여 당시 아랍의 지도자였던 후세인에게 전쟁 협력을 요청하면서 그들의 독립을 약속하였죠.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은 형제와 같은 오스만 제국에게 총칼을 겨누게 됩니다. 또한 1916년 영국은 독일의 항복 직전까지 몰리게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 하였습니다. 그해 10월 영국이 세계 시온주의자 연맹의 대표이자 유럽 최대 금융재벌인 리오넬 로스차일드와 비밀리에 회동하여 전쟁 후에 팔레스타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을 약속한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 내 시오니스트들이 영국 정부의 런던 조약 이행 여부에 회의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영국 정부는 12월 4일 시오니스트로 유명한 로이드 조지를 총리로 전격 임명하여 미국 내 유대계 지도자들의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17년 4월 윌슨 대통령이 독일에게 선전포고 연설을 하며 참전하게 되었고 11월에는 벨푸어 선언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 한마디로 벨푸어 선언이 나온 이유는 영국이 유대인들의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리오넬 로스차일드와 더불어 벨푸어 선언을 뒤에서 도운 유대인 한 명을 더 소개하자면 맨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차 대전 당시에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화학의 원료로 칠레에서 나던 초석을 사용했으나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영국은 칠레로부터 초석을 들여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석이 없이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아세톤으로 녹여야 했지만 영국은 아세톤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기술이 없었죠. 이때 바이츠만이 녹말로부터 아세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영국의 1차 대전 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역시 열렬한 시오니스트로서 영국 고위 정책 당국자들에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것이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며 벨푸어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요.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하면서 제국의 영토는 영국과 프랑스에 의하여 그림과 같이 분할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던 남시리아는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은 요르단 왕국, 서쪽은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나뉘었죠. 1922년 팔레스타인의 인구는 종교로 나누어 볼 때 이슬람이 59만, 유대인이 8만, 그리스인이 7만 정도였는데 약 10년 뒤에는 유대인만 24만 명으로 늘어났죠. 이것은 벨푸어 선언에 따른 영국의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아랍인들은 유대인의 물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1936년에서 39년에 걸쳐 영국의 정책에 봉기를 들었죠. 이에 영국은 1939년 유대인 이주를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에게 불만을 갖게 만들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이 터지자 위기를 느낀 유대인들은 더욱더 팔레스타인 이주를 재촉하였고 아랍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은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자 결국 1947년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과 유대인의 나라로 분할하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성지 예루살렘의 분할도 포함되었죠. 이러한 유엔의 안을 바탕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국의 기쁨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죠.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은 저스티스 역사여행의 중동 전쟁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